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감정평가 기초 이론 중에서 부동산의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오늘 포인트는 교재 332페이지에 요 표가 하나 나오는데 가격과 가치의 요 표 두 개만 비교할 줄 알면 됩니다. 오늘은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제가 이제부터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틀린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격하고 가치하고는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격과 가치하고 그냥 같은 거야. 영어로 굳이 구별하자면 가치는 value고 가격은 price거든요. 근데 우리 감정평가에서 요거 두 개 사실 같은데 어느 때만 다르다고 보면 되냐면, 우리 시험에 가격과 가치를 구분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챕터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요 두 페이지만 그냥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 두 개를 구분해서 내면은 그때는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가격과 가치는 그냥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만큼은 가격과 가치를 좀 구별을 하자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두 개를 하라고 나올 때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격과 가치가 있는데, 여기 지금 1번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서로 같아. 일반적인 상품들은 가격과 가치가 같은데, 부동산의 경우 내구재라거든요. 내구재는 뭐냐면 달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내구재는 뭐냐면, 우리 그냥 과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소비할 때 한번 먹으면 그냥 마모가 돼서 소멸돼 버리잖아요. 금방 소멸되죠. 옷 같은 거, 그런 거를 비내구재라고 하는데, 내구재는 부동산,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오래 가. 그래가지고 가격도 맨날 바뀌어. 가치도 그러니까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다르느냐? 요 네 개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치는 이게 되게 중요해.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동그라미, 여기 가치는 현재. 근데 가격은 뭐냐면, 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야. 교환 대가로 실제로 지불된 금액, 여기. 그 다음에 과거 동그라미.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좀 개념이 쉬운데, 굳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할 때 가격은 뭐냐면, 자, 부동산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요 부동산을 5억 주고 샀대요. 그러면 실제로 지불했죠. 그럼 이게 그냥 가격인 거예요. 가격. 실제로 과거에 지불된 값. 그러니까 과거의 값이야. 그래서 가격은 일정 시점에서 한 개만 존재하겠죠. 1년 전에는 5억이었어. 근데 어제 요게 6억에 팔렸답니다. 그러면 어제도 과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지불된 금액인 어제 과거의 값이니까 요것도 가격인데, 일정 시점에서 한 개만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매도인도 5억으로 샀고 매수인도 5억으로 샀고, 여기서도 매도인도 5억, 매도인 6억에 팔고 매수인 6억에 팔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 가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자, 이게 일단 가격이 쉬워요. 가격,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돈 낸 거, 그게 가격인데, 가치는 요거보다 조금 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약간 철학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얘야, 너는 나에게 정말 엄청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애야, 이렇게 얘기하지, 넌 나에게 엄청난 가격이야, 가격이 비싸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넌 정말, 너의 가치는 정말 소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너의 가격은 정말 소중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네 몸의 가치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라는 말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봐봐요. 일정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사람마다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란 말은, 자,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드는데, 좀 이상한 예를 들 거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상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기 없기,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 노예시장이라고 있어요. 노예시장. 봐, 벌써 이상하잖아. 나중에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들으면 다 무슨 뜻인지 알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지? 제가 알기로는 원빈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원빈이 노예시장에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어떤 여자들의 입장에서 원빈은 얼마예요? 그 가치가 100억 이상이겠죠. 엄청 소중해. 원빈 같이 잘생긴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특히 저 같은 거예요. 저 같은 입장에서 원빈은 그냥 100억이 아니라 끽해봐야 한 500만 원밖에 가치가 없어요. 데려다가 저기 여자는 원빈 데려다 같이 결혼도 할 수 있고 정말 소중한 배우자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왜냐면 데려다가 그냥 장작이나 패라 그러던가, 아니면 가끔 밥 먹다가 넌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막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리고, 그죠? 그런 용도로밖에 못 쓴단 말이야. 나는 원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에게는 가치가 무한대지만, 남자에게는 가치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라는 개념은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주관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는 일정 시점의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가령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럴 때는 담보 가치가 필요한 거야. 그 부동산을 담보 가치로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낼 때는 과세 가치로서 그 부동산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이지만 지금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게 가치란 말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밑줄. 아주 중요해. 아까 가격은 뭐였어요? 과거, 돈 이미 지불했으니까 과거의 값이었잖아요. 근데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 근데 이 현재 값인데, 부동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 그 3방식 중에서 하나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냐면 장래 이익,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이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올 때, 여기에 있는 모든 1,000만 원을 다 더한 거에 현재 가치가 바로 미래에 얻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값이라고. 미래. 자,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의 이익의 합인 현재 가치다 그러면 맞다 틀리단 말이야. 장래,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제가 적은 요 4개 있죠? 요 4개 하고, 요거 표에서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알면은 다 맞아.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만 확실하게 구별하면 돼요. 특히 요 과거의 값이라는 거. 한 개만 존재, 구체적이라는 거. 요거.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우리 시험 지문에 이제 나왔던 거랑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격의 본질이 뭐냐면 가치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가치가 사람들한테 평가가 돼서 객관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원래 가치가 더 본질적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의 본질은 가치므로, 밑줄 그세요. 가치가 크면 가격이 높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반대로 자, 봐봐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주종 관계에 있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가치가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가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해요. 오차가. 그래서 항상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가치와 가격이 항상 같지는 않아.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지금 몇 페이지예요? 그지? 332페이지 보시면 자, 밑줄 요거 중에 단기적으로 동그라미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그라미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일치. 장기에서 일치. 자, 부동산 가치와 부동산 가격이 단기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도 장기에서는 결국은 일치하게 돼요. 선생님 왜요? 왜냐면 이유는 몰라도 돼. 우리 경제학에서는 장기가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장기에서는 무조건 균형 가격, 이게 지금 이 부동산 개론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경제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돼, 뭐든지. 장기적으로는 균형도 달성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일치해. 좋아져. 근데 단기적으로는 서로 가격과 가치가 달라.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요거 조심. 아셨죠?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만병통치약 장기.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기가 좀 어렵고요. 5번은 자, 가격은 가치가 거래관계에서 화폐로 매개된 값. 뭐가 매개된 값이야? 화폐로 매개되신 지불한 값이죠. 근데 자, 화폐도 그냥 화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서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낮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요 문장에 있는데 뒷문장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높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물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냥 이거는 말장난인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간다며. 이렇게 딸딸 외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딸딸 외우는 사람에게 좀 출제위원이 헷갈리게 하려고 그럼 앞에다가 이거 화폐 가치 붙이면 어떻게 돼? 화폐 가치 붙이면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아니라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반대라고요. 화폐 가치와 부동산은 반대고 아까 위에서 배운 거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가 서로 비례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거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과 가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화폐 가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에 관한 얘기야. 요 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일단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죠. 장래 이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가치죠. 근데 가격은 과거 값이죠. 주어진 가격에서 하나야, 가격은. 근데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원빈 생각하면 되죠. 그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오케이.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춰요. 가격 가치에. 근데 조금 더 좀 다른 질문 알면 1번부터 5번까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가 뭐예요? 시장 가치. 근데 봐봐. 이 답이 뭐냐. 왜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냐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가치를 따진다는 거야. 그렇지. 시장 가치를 부동산 가격으로 감정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길게 왔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장 가치 우리 뭐라고 했어? 긴 거 그냥 정상적인 가격이 시장 가치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거 하나 밑줄 그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부동산의 감정 가격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요건 앞에서 배웠죠.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해. 그냥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가격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 위에다 그냥 매매 가격 이렇게 줘요. 교환의 대가인 매매 가격하고 또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요걸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이 교환의 대가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경제학에서 교환의 대가하고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하고 그거를 비교하려면 총과 한계의 개념을 알아야 돼. 되게 복잡해 사실은. 근데 그냥 가져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교환 대가는 매매고 원래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사용 대가는 임대료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당연한 거죠. 부동산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가실 관계다. 요거. 그 다음에 2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부동산이란 것은 부동산 가격 물리적인 여기 철골 골조 이런 게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가 들어가 있죠. 소유권, 그 밖에 무슨 뭐 전세권 이런 권리들의 합이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형성돼. 장기적으로. 그래서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하죠. 그래서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속성, 부동산은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영속적으로는 쭉 오래돼. 그래서 올해 가격 다르고 내년 가격 다르고 가격이 항상 달라서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된다고요. 기준 시점을 정해야 돼. 그래서 시점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여기에서 1억이었으면 작년 가격을 또 구해야 돼요? 아니면 시점을 바꿔서 올해 가격을 또 구해야 돼요? 그렇죠. 올해 가격을 구하려면 시점을 바꿔야지. 기준 시점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별성에 의한 특징도 또 뻔하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아니겠죠. 부동산은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똑같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상품이 똑같은 상품끼리는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산품으로 찍어내는 모나미 볼펜 있죠? 그거는 똑같이 500원이야. 똑같이 500원이야. 왜냐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으니 동질적이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틀리다. 여러분들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여기는 옆집하고 이 집하고 가격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별성이 다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개별성으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쉬우니까 요거를 어떻게 사정 보정이란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사정을 보정해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부동성으로 해서 지역적으로도 형성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게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근데 6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은 게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란 건 이건 사실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품 가격의 이중성이란 게 있는데 뭐냐면 봐봐요. 가격이란 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기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일단 결정되죠. 뭐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1억으로 결정됐어. 근데 가격이 1억으로 결정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요가 감소해. 수요가 감소하면 또 수요 공급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8천만 원으로 돼. 그럼 봐봐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 자체가 다시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와 공급은 다시 가격. 이게 이중적.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가격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발생을 하지만 가격도 역으로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고. 자, 읽어볼게요.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이제 가치하고 가격하고 구별할 필요 없어. 331페이지하고 2페이지만 구별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일단 가치가 결정되면 반대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 가능성 4개에 의해서 가격을 형성한대요. 가격의 이중성에 의해서. 그걸 봤더니 이 4개가 어디 나오냐면 33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 334페이지에 나오는 걸 뭐냐면 부동산의 발생 요인이라 그래요. 발생 요인.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왜 발생할까? 왜 발생할까를 좀 철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은 왜 형성되냐면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 요 4개가 갖춰져 있어야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저 밑줄 그세요. 이 4개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이 4개는 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 동그라미.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들끼리 막 상호작용을 이뤄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얘네들이 단독적으로 가격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겠지. 그러면 하나만 가리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단독적으로 하면 틀려요. 상호작용에 의한 거. 서로 얽혀가지고 지들끼리.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우는 지는데 억지로 뭐 효상유의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울 필요 없어.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우리 앞글자 따고 무지하게 많잖아요. 다른 과목에. 그러니까 그냥 한번 뜻을 아는 게 중요해. 뜻을 아는 게. 이 효용이 왜 가격을 발생시키는지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효용은 뭐냐면 우리가 유용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소비에 따른 만족을 의미해요. 만족도. 자, 봐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죠. 그러면 어떤 유용성, 어떤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어떤 효용이 있냐면 배부름의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극장에 갔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어떤 만족감을 얻어요? 재밌잖아. 그러면 극장을 가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재밌다는 효용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거기에서 살겠죠. 어떤 효용을 누리죠? 주거 서비스라는 효용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부동산의 효용이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성, 쾌적성, 생산성인데 쾌적성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 용지, 그죠? 수익성은 상업 용지에서 얻어지는 효용이고 생산성은 공장 용지나 농업 용지겠죠, 그죠? 자, 이러한 효용을 부동산 연도에 따라 한번 구분해 보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효용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가격이 발생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인 희소성. 희소성은 뭐냐면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 자, 밑줄. 충분하지 못한 상태예요. 희소하다는 게. 그러면 시험에는 여기서 낼 게 상대적을 절대적 X예요. 상대적 희소성이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상대적 희소성은 우리 부동산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인간들의 욕망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모자르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희소하면 귀하잖아요. 귀하잖아.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라도 이걸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가 가치를 갖잖아. 희소하니까. 그죠? 희소하다는 말은 경제학에서 귀하다는 얘기예요. 귀해. 그래서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갖기 위해서 효용뿐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희귀해지는 거죠. 희소해지는 거죠. 행정적 요인도 그래서 특정 요인에 대한 토지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하고 그래서 가격이 돈 주고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효 수요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뭐하냐고.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유효 수요 밑줄.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있어야 돼. 구매력 동그라미. 유효 수요. 자, 그래서 구매할 의사와 구매 유효력이 없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전이 돼야 돼.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지 무슨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도 돼야 돼. 물리적인 이전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고려 사항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뭐가? 가격이 발생한다고요. 부동산 가치와 가격이 발생해. 그런데 또 형성 요인도 있더래요. 형성 요인. 그러면 형성 요인은 뭐냐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방금 전에 우리 효용,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 수요, 이전성 4개 봤죠? 요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어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뭐라 그러냐면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보자고요. 이 형성 요인은 크게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느낌을 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 일반적인 요인은 어떤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인 요인이에요. 전국적인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만 미치는 요인에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옆에다가 인근 지역 이렇게 돼요. 인근 지역 이렇게. 그리고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 자체가 미치는 겁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씩 외울 필요 없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봐봐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목동 1번지라고 칩시다. 1번지. 그럼 지금 이 목동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양천구라는 지역에 속해 있어. 그러면 자, 일단 지역 요인은 뭐냐면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뀌면 요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게 그냥 지역 요인이에요. 개별 요인은 뭐냐면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 여기 파손됐대. 그러면 이거 가격이 더 싸져야 되잖아요. 그게 개별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 요인은 뭐냐면 이 양천구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미치는 요인이 일반적이야. 어떤 거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규제라던가 세금을 양도세를 올린다던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게 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요인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전국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어떻게? 요 동네에만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요 부동산 안에 있는 요 요인. 그래서 보시면 봐봐요. 일반적 요인은 어때요? 일반적 요인은 여기 무시무시한 거 다 적혀 있잖아. 무슨 산업 구조, 물가, 제도와 규제. 그죠?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시험에 예전에 하나 나왔었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 밑줄. 조세 부담은 일반 요인 중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들어가는데 세금의 제도적인 거예요. 이건 세금 제도, 규제 이런 거는 어디 들어간다? 행정적 요인.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딴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다 일반적인 요인이에요. 자, 지역 요인은 요 동네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요 동네에 갑자기
그 뭐야 핵시설이 들어온다던가 큰 대형 공장이 들어온다던가 그러면 우리 그냥 부동산에도 가격을 미치겠죠. 그래서 개별 요인은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부동산 자체의 건물의 면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면 334페이지하고 355페이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가격이나 가치나 똑같다 그랬죠. 부동산 가격과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라 그랬어? 발생시키는 요인이 네 가지 배웠었잖아요. 어떤 거? 그렇죠. 여기 효용.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을 먼저 배웠죠.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수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그렇죠. 여기 이전성. 요 네 가지 배웠잖아. 요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서요. 근데 요 발생 요인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방금 전 배운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그리고 개별적 요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요것들은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이게 그런데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배웠죠. 가격은 또 얘네들의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은 또 이쪽에 영향을 미쳐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더란 얘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냥 내용 뜬구름 잡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죠. 요 어떤 거? 이제 가별 발생 요인에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가 뭐였어요? 오늘 포인트가 가격과 가치의 차이.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특히 가치는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점에서. 근데 여러 개, 가치는. 그리고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건데 가치는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것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